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 파트 먼저 발표해 주시고 해양 환경, 그다음에 유지 관리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구조 파트 이렇게 발표하는 순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교수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공정식 교수님 이- 소개 인사 들으셨나요? 네, 아까 아니면, 방금 들었습니다. 예, 예. LT 삼보도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엘트삼보의 임대성 상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지 교수님. 해양 환경만 일단 접속하면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공민 유지관리는 혹시 오늘 그 우정관 과장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네, 우 과장님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어가지고요. 아, 예. 제가 다 발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구조 쪽에서는 지금 최동호 교수님 못 들어오실 그 강의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일 진행되는 거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지호 교수님이 지금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문지호 교수가 마지막에 발표하는 걸로 했고요. 네. 발표 자료는 어제 저녁에 보내왔습니다. 네. 아침에 아침에 다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그 아침에 서울시에서 한 번 오고 놀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취소해서 또 놀래고. 아, 근데 그 경보 봐도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경보 와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경보 받았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그 신문하고 뭐 그런 걸 다 봤는데 어디에도 그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요. 아, 여기서 그게 이제 경보가 내가 오면 지금 뭐 링크까지 딱 해가지고 링크 누르면은 뭐 내용이 쫙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경보만 꼴랑 날라오니까.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미필이라서 그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너무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전보다 너무 이게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음, 와이프하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무슨 이제 일어났다 다시 잤는데 보니까 이제 만약 그게 뭐 진짜 상황이었으면 좀 심각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뉴스 나오던데. 지금은 좀 덜한데 저는 군필이잖아요. 제가 8, 9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 3년 했는데 가끔은 이제 북한 그 이상하면은 그 한밤중에도 경보가 떠요. 그러면 바로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군장 해가지고 딱 그 정렬하고 제가 심할 때는 한번 그 탄약 분배도 받았어요. 탄약 분배를 내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받고 그 착검도 하고 그 상태로 남았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다 일단 오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파트의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발표하는 걸로 일정을 좀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바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 파트는 저기 예, 그 이따가 이 회의 끝나고 김성준 교수님이 그 따로 그쪽에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미팅이 구조 파트도 약간의 기여를 하셔가지고 이게 대면 회의가 아니고 지금 비대면 회의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 저기 문지호 교수님한테는 저기 중간중간 상황을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파트는 지금 처음에는 약간은 좀, 어, 좀
진행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탄력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구조 파트는 사람도 제일 많은데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좀 말 좀 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진행하겠고요. 아까 잠깐 이제 지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저희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초안 수준의 설계 가이드라인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느 시점까지 초안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뭐 한두 번 정도의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이제 어느 시점에 하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저희 총괄에서 챙겨드려야 될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각 팀에 좀 요청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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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네. 보입니다. 예, 오늘 저희 이제 진도 회의가 되고요. 지난번 처음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이제 주기적으로 대면 회의를 통해서 저희 이제 자체 워크샵을 좀 이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오늘 이제 대면 회의로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뭐 이제 구조 파트의 좀 일정 때문에 좀 저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 회의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과업 추진 일정 자체는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 아시는 것처럼 계약 이후에 6개월 안에 저희가 초안을 납품을 해야 됩니다. 이 초안이 완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계 예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청회가 있었는데 공청회가 이제 초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게 돼서 총 공청회는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착수를 4월 18일 날 했고요. 그럼 4월 18일 날 했고 지금이 한 달하고 반 정도 지난 요 시점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보면은 일단은 8월 30일까지는 저희가 설계 기준 초안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정리한 내용들이 한 권으로 좀 취합이 된 상태를 저희가 8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1차 수정 거치고 또 2차 수정해서 한 달 동안 좀 많이 좀 다듬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듬어진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게 되면 또 이때 아마 공청회에서도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좀 수정하고 다듬으면 아마도 한전에 납품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버전이 좀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요 버전을 저희 중간 보고서와 함께 한전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은 1단계는 종료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이 이제 다듬어진 초안을 가지고 내종에 대한 이제 설계 예제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요 기간 동안 당연히 이제 초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자체 회의도 하면서 계속 다듬어 가고 개선해 나가면서 요 남은 기간 동안 본안을 수립하는 업무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개월 동안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요즘 여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업무가 있고 바쁘시긴 하지만 저희 어쨌든 이 일정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뭐 주기적인 회의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요청드렸던 2주 간격의 서면 진도 이제 확인 이런 작업들도 좀 계속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괄팀에서 먼저 그 제공드릴 내용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보고서 네, 중간 보고서 이제 그 중간 보고서에 뭐 이제 장절 뭐 이 정도 이제 양식을 조금 배포해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구체화해가지고 이 중간 보고서 양식을 다시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 보고서의 양식을 보시고 내용을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개월 이후에 납품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간 보고서고 하나는 설계 가이드라인 초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두 개의 문서가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중간 보고서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가이드라인에 각 파트에서 맡은 부분을 내용을 채워가지고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양식과 구성에 대해서는 총괄팀에서 정리해가지고 좀 배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의 양식과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초안을 좀 잡아서 이제 각 팀에 배포를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공정식 교수님께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요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라인의 구성이나 양식을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당연히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영무 중에 보면은 국내외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라인의 비교 검토,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착안해서 저희가 합리적인 이제 수준의 설계 가이드라인의 구성안을 좀 잡을 거고 그 구성안을 가지고 저희가 양식을 만들면 그 양식 안에 각 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요 설계 가이드라인의 양식이나 구성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이 양식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각 팀에서 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어떤 구성이나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내용을 조금 이제 팀별로 준비를 하셨다가 제가 양식을 배포해 드리면 그 양식에 맞게 다듬어서 넣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구매 요청 자료와 번역 요청 자료를 계속 취합을 했었는데, 이제 자료 구매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 이제 선금을 이미 입금된 이후에 저희가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팀들이 일단 DMV 기준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내용 집필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DMV 기준은 일단은 대학에서 다운로드한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요청하신 자료, 그러니까 구매 요청 자료를 보다는 일단 DMV 기준을 참고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집필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저희가 사실은 DMV 기준을 지지난주에 한번 총망라해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시공 및 유지관리팀에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배포를 드렸는데 원하신 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묶어놓은 DMV 그 기준 패키지를 다 일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자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번역 희망 자료 리스트를 조금 공유해 드리면 일단은 총괄팀의 이제 공정식 교수님과 시공 및 유지 관리 파트 그리고 해양환경 쪽에서 번역 희망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를 제가 좀 다 합쳤는데 일단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번역 비용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내외 예산이 있는데 아마 한 건당 뭐 2,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권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5건, 6건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해양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각 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페이지를 이제 좀 분할해가지고 좀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공통으로 좀 거의 통번을 이제 번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 대여섯 건 정도 추리고요. 그 이외의 번역분들은 좀 가급적이면 해양환경처럼 좀 내용을 조금 이제 선별하셔가지고 페이지 수를 이제 좀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좀 번역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 좀 통번으로서 좀 번역을 해야겠다라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거를 지금 추리는 게 맞을지 이거는 조금 제가 판단이 좀 안 서서 그거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번역비도 이번에 챗GPT 나오는 바람에 번역비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제가 예산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노티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오늘 회의 자료는 지금 다 녹화되는 것이죠? 네,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녹화를 해가지고 저기 유튜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회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중 공개는 하지 않고 저희 연구진들끼리만 그 볼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혹시 회의 때 이제 뭐 혼동되는 사항은 직접 저 녹화본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그 예산하고 최근의 단가를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공통으로 많이 보는 기준들 한 대여섯 번 정도를 추리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제 통 번역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제 요 리스트를 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각 팀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페이지 수를 여기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후속 그 번역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 비교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돌아가서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이 가업 내용 중에 설계기법이나 해석 기술, 시공 사례, 조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내용을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공정식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저희 그 전체 설계 기준의 어떤 뭐 구성 체계를 좀 다듬고 또 이제 레벨을 조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공정식 교수님 연구팀에서 국내외 설계 기준의 설계법이라든지 설계 철학, 구성과 같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비교 분석을 먼저 그러니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여기는 이제 그 큰 틀에서의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김동현 교수님 연구팀에서는 통합 하중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차이성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구조, 집안, 해양 환경, 시공 및 유지 관리 파트는 각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용을 다 취합하고 나중에 보고서의 말미에는 뭔가 비교표 같은 것으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뭐 비교표 정리는 일단 내용이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뭐 양식도 만들고 해서 배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기준 비교는 가급적이면 좀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초안에 대한 듀는 제가 7월 12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았습니다. 한 6주 정도 시간이 되는데요. 요 정도까지는 좀 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도 점검 사항인데요. 네, 사실 이제 한 달여 정도 전에 서면 진도 점검이라고 해서 요 바이위클리 리포트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도 그 각 팀에서 이제 호응이 없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요 양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진행 사항과 그다음에 그 차주에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주 분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발전자료는 이거를 지금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예, 예. 저희도 지금 그 발주처한테다가 그리고 네네. 리포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을 대리해가지고 방어도 하고 아니면 계획도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주시면은 이제 말씀 들은 것 갖고는 저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각 팀별로 좀 원활하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별첨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내용, 뭐 특히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는 뭐 일단 설계 기준 비교 분석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 가이드라인 초안을 이제 조금씩 집필을 하시기 시작할 텐데, 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만들고 계시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뭐 한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계속 리포트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어쨌든 내용을 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좀 또 스크랩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별점 자료를 함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주 간격으로 이제 이걸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오늘 회의 끝나고 저희 단톡방에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팀의 책임분들이 지금 요 회의 방에는 짝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회의 끝나고 그 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면 진도 점검 회의는 4주에 한 번씩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오늘 이제 진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회의 종료 시점에 다음번 회의의 일정을 바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바로 오늘 대면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다음번 대면 회의는 4주까지 기다릴 건 아닌 것 같고 그 일정 확인되는 대로 바로 잡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키퍼슨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2주 후 정도 하는 걸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거죠? 이따가 단톡방에. 네네, 저기 뭐 요 자료도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간사님들하고 각 팀의 책임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소록을 또 뭐 이메일 주소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그냥 구성원 지금 전체에다가 공유를 할까요? 이거 녹화본을 저희 어차피 지금 그 리코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주시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비공개 링크로 받으시면 회의 내용 직접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추가적인 사항 없으시면은 일단 제가 브리핑 해드린 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제 김동현 교수님부터 준비하신 내용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허용해 주십시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풀었습니다. 네. 네. 통합하중 해석 관련한 연구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자, 뭐 연구 목표는 이와 같이 통합하중 해석을 위한 DLC 비교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진 내지는 공진 회피 설계,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고요. 오늘은 이제 통합하중 해석 중에서 DLC1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한 기준은 여기 이제 IC 기준 2개 하고 DMB 기준 2개, 뭐 ABS 기준 1개인데 사실 이제 IC 기준은 제가 2009년도 판밖에 없기 때문에 최신이 2019년도에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구 버전으로 한번 일단 비교를 해봤고 어, 최신 버전으로만 비교하면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C, DMB, ABS 기준에서 각각 DLC1, 그러니까 DLC1은 주로 파워 프로덕션, 그 전력 생산 과정에 있는 구조물의 하중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DLC 1.1은 보통 그 전체 지지구조물 설계하고는 관련 없는 그 RNA 설계 하중을 뽑기 위한 그 로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C 기준은 이게 뭐 지지구조물 기준이 아니고 터빈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1.1을 명시해 놨고요. DMB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ABS 기준은 이게 지지구조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DLC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만약에 이제 지지구조물 기준으로 간다면 아마 DLC 1.1은 뭐 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DLC 1.2인데요. 1.2는 이제 그 세 기준 공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전력 생산 단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윈드에 관해서는 그 노멀 터뷸런스, 그다음에 해양 상태에 관해서는 노멀 시 스테이트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1.2에 거의 그 동일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빼놓고 그다음에 우선 IC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윈드 터뷸런스는 노멀 터뷸런스를 쓰는데 이때 이제 컷인에서 컷아웃 스피드까지 윈드를 바꿔가면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2m/s 풍속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풍속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에 관해서는 네, 웨이브에 관해서는 노멀 시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평상시 파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윈드와 웨이브는 동일합니다. 세계 기준이.
그다음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IC 기준에서는 이제 윈드와 웨이브의 그 방향성, 그 파양과 풍향을 고려할 텐데 IC 기준에서는 이제 같은 방향에 대해서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풍향, 파양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려하는데 단 방향성은 두 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DMB나 이제 ABS 기준은 풍향과 파양을 서로 엇갈리게 할 수 있도록 그 미스 어라이먼트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 이제 IC 기준이 최신 버전에서는 아마 그 서로 다른 방에 대해서도 아마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런트는 이제 IC나 DMB는 커런트가 고려 안 돼 있는 반면에 ABS는 노멀 커런트 모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런트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유사하고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물론 DLC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이런 거는 DLC 쪽에는 써 있지 않고 이제 주로 어디에 써 있냐면 그 파랑 모델, 그다음에 풍향 모델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쪽 분야에 써 있기 때문에 DLC는 안 나타나지만 이제 파양과 풍향은 보통 풍향에 대해서는 0도에서 330도까지 30도 단위로 끊어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스얼라이먼트는 마이너스 30에서 120도까지 그러니까 반구 방향에 대해서 이제 30도씩 엇갈리도록 그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터빈의 요가 풍향 방향과 이제 미스어라이먼트 그러니까 요 방향과 풍향 방향이 서로 그 불일치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8도, 0도, 플러스 8도까지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DLC가 이렇게 일점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그 풍향별로 2m/s씩 나눠서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미스어라이먼트를 다 고려하면은 굉장히 로드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IC 기준은 최신판을 한번 비교해 봐서 아마 이것이 그 풍향과 파향의 어떤 일치성 같은 것도 새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DLC 1.3은 그 익스트림 터뷸런스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고는 이제 노멀 시 스테이트인데 터뷸런스가 익스트림 터뷸런트를 써서 그 터뷸런스가 강할 때 극한 터뷸런스일 때의 어떤 거동을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고 이제 그 풍속에 대해서만 익스트림 터뷸런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은 IC와 ABS 기준에서는 터뷸런스 인텐시티 시그마 1이라는 것은 풍속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는 것 같고 DMB GL에서 다루는 그 터뷸런스하고 약간 다른 형태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최신 버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터뷸런스 모델을 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보수적인지를 한번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현 단계에서 그 정확하게 어떤 정량적인 평가를 해본 건 아니고 터뷸런스 모델 자체가 좀 다르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DLC 1.4는 여기 EC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스트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터빈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웨이브는 동일하게 노멀 시스테이트를 쓰는데요. 단지 풍속이 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뭐 0초에서 10초까지 풍속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다거나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어, 풍향이 이제 갑자기 풍속이 증가하면서 풍향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을 모사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허브의 어떤 풍속은 정격 풍속이 VR이 정격 풍속이고요. 정격에서 2m/s 모자른 경우, 그다음에 정격 풍속, 그다음에 정격 풍속에서 2m/s 초과한 경우 이 세 가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LC 1.5는 그 윈드 시어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웨이브 상태는 그대로 동일한데 윈드 시어라는 것은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도에 따라서 이제 밑에 부분, 지면 쪽에서는 풍속이 약하고 고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풍속이 증가하는 것이 이제 윈드 시어인데 갑자기 이제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그 윈드 시어의 그 격차가 이렇게 실선처럼
갑자기 커지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반대 윈드시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오히려 고도에 따라서 풍속이 감소하는 이런 형태를 입력으로 넣어서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윈드시어의 식 자체는 세 기준 모두 동일한 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6은 윈드는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멀 터뷸런스 모델을 쓰고 있는데 웨이브가 변합니다. 웨이브는 SSS라고 해서 시비어 시 스테이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잠정적으로 심각 해상 상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풍속이 50년 빈도 풍속처럼 시비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전체적인 그 터빈의 고동이 어떤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 풍속 영역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2m/s씩 끊어가면서 각 풍속 영역에서 50년 빈도 파고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어려운 경우는 보수적으로 그냥 하나의 50년 미도 파고를 동일하게 각 풍속 영역마다 고려하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 DLC1의 마지막 로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약간 그 세 기준이 약간씩 불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IC 기준에서는 1.6B라는 그 로드 케이스 넘버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1.6 SSS 그러니까 시비어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그 유입하고를 결정해 쓰고 있는데 DLC 1.6B에 와서는 그 중에서 가장 극한 값 그러니까 1.6에서는 1.6A에서는 뭐 약한 파고에서 극한 파고까지 모두 섞여 있는 유입파를 쓰는 반면에 1.6B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극한 값을 쓰도록 그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DMB에 와서는 1.6B라는 넘버링이 없어지고 이제 1.7로 별도의 그 로드케이스 넘버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웨이브의 그 상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브는 노멀 시스테이트를 쓰고 단지 이제 아이스 컨디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대부분 이제 DMB 설계 제가 이제 그 해석 사례를 보면 1.6B는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극한 풍속도 유입 그 앞에 1.6A에서 고려한 그 시비어 시 스테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굳이 그 1.6B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IC 규정 자체에서도 1.6A에서 뭐 비선형 파란 고동이 적절히 다뤄지면 생략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6B는 뭐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대신 DMB에서는 그것을 1.7로 별도로 묶어서 마이스까지 고려하도록 그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IC 기준이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좀 더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S 기준에서는 아예 그 1.6B나 1.7 자체를 소개를 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DLC 1.7 또는 1.6B는 향후에 이것을 새로 우리가 만드는 기준에 넣을지 말지를 좀 심각하게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그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DLC 1에 대해서 1.1부터 1.7까지 쭉 비교를 해봤는데 1.1은 이제 지지구조 설계가 아니고 RNA 설계에 위한 하중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ABS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1.2에서 1.6 또는 1.6A까지는 모두 이제 포함을 해야겠지만 1.7은 IC 기준에 새로 바뀐 최신의 규정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면밀하게 판단해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DLC 기준에 보면 이렇게 DLC를 설명해 놓고 그 밑에 테이블 밑에 이제 각 DLC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도 비교 평가하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DLC 1부터 이제 DLC 8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해석 관련 규정들을 정리할 예정인데 현재는 DLC 1에 대해서만 분석이 끝난 상태고 좀 그 앞에 김승리 교수님께서 일정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스케줄대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당겨서 뭐 DLC2하고 3를 같이 한다는데 해가지고 조금 일정을 좀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그러면은 김동현 교수님은 지금 현재 저희가 채택해야 될 그 저희 설계 기준에 대한 구성은 이제 개략적인 안은 지금 도출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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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제일 스타팅 포인트 잘 끊어주셨네. 네. 그래서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성급이 지급되면 이제 번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번역 네. 전에라도 영문판을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DMB 코드는요, 교수님, 저기 네. DMB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IC가 네. 좀 예, 알겠습니다. 네네. 김 교수님, 그거 IC 수집해가지고 영문판이라도 먼저 좀 제공해 네. 주시죠. 그 네. 교수님 요청하신 게 IC 61400 그 최신 버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19년에 나와 있는데 네. 61400-1하고요. 3하고 1하고 3하고 예. 2019년 버전이요? 네. 3은 이제 3-1이 이제 고정식이고 네. 3-2가 부유식인데 3-1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1만. 예. 사실 이제 요 기준을 다른 팀에서도 좀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 요거는 네, 뭐 성금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뭐 이렇게 구매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뭐 관련돼서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걸 뭐 내용 있으시면은 뭐 타팀에서도 뭐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뭐 네.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재현 빈도라든지 그런 네. 거는 지금 공정식 교수님께서 다 컨트롤 좀 해주실 거죠? 지금 아마 지금 이제 김도현 교수님 통합화 중에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통합화 중에서 지금 다뤘던 뭐 윈드하고 그다음에 저기 파랑 예. 그 재현 빈도는 정확하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저기 내진 파트하고 그다음에 구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로컬 코드 따르게 돼 있는 거는 우리나라 그 재현 빈도하고 지금 충돌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관되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상풍력 구조는 보통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명이 보통 25년 정도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25년 뒤에 사용하고 뭐 리파워링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하든지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회의를 사실 오늘 처음이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미숙한데 그런 내용들 말씀을 해주시면은 뭐 제한 빈도도 그렇고 국내 하중 관련돼서 김동 교수님 그다음 김준 교수님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아마 이 부분하고 공 교수님하고 그 예, 해양 환경하중 쪽하고 아마 같이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집안도 그렇고요. 집안 해양 집안 쪽도 그렇고 거기서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하는 그 재현 주기하고 그 확률을 타겟 확률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진 쪽이 더 그렇고. 김 교수님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예, 김동환 교수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내용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집안 파트에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저희가 뭐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 페이지가 왼쪽, 오른쪽이 공유되나?
네, 화면은 잘 보입니다. 네, 지방 파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최현욱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방 파트에는 저희 연구진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총괄하는 이제 박두희 교수님이 계시고요. 예, 박두희 교수님은 총괄 외에 내진 설계도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제 말뚝 파일 및 모노파일 분야를 담당하신 김성열 교수님 계시고요. 그리고 석션 파일 위주 담당하신 추연욱 교수님 계시고 저는 집안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4분이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 목표를 보시면은 이제 먼저 집안조사 분야 관련해서는 상부 구조물 종류, 외부 환경 조건, 국내 해저 집안 조건에 적합한 집안조사 지침서 개발과 그리고 집안조사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공하고자 하고요. 상부 구조물과 연계되는 기초 성능 목표와 한계 상태를 정의를 하며 이제 국내 해저 집안에 자주 쓰이는 3가지 종류의 기초 형태, 파일, 모노파일, 석션 파일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및 액상화에 대한 내진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진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제 세부 연구 내용은 이제 집안 조사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해양물리탐사시험법 및 해석 방안 제안, 그리고 DMV 설계 기준에 근거한 필수 집안 정보 검토 및 정수별 현장 및 실내 시험법 제안, 그리고 이제 현장 시험법과 실내 시험법, 그리고 그를 통한 이제 집안 물성 해석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이제 파일 및 모노파일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파일 직경, 집안 조건, 하중 조건을 고려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무리말뚝 설계 및 수치 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석션 기초의 경우에는 형식 및 하중에 따른 설계 개념을 제시를 하고 이제 집안 특성에 따른 이제 석션 파일의 관입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수지 및 수평 지지력 방안을 산장 방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자유장 설계 집안 운동 산정을 위한 1차원 집안 응답 해석 절차서를 제시를 하고 내진 기초 구조물의 내진 성능 기준 및 내진 설계 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액상화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예정이며 이제 공통 사항으로는 이제 집안 분야의 한계 상태 정의 및 반봉 하중에 대한 영향 평가 역시 이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집안조사 분야 관련해서는 현재 DMV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해양 물리 탐사는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는 수심 측량 시험법, 해저면 분석 시험법, 지층 탐사 시험법 그리고 최근에 한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제 문화재 탐사 시험법 역시 수행이 된다라고 해서 요 내용까지 이제 시험 방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 대한 해양분리 탐사 시험법을 제안을 하고자 하고 현재 DMV 설계 가이드라인 기준 크게 프로퍼티 뭐 이런 프로퍼티들을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만 써져 있고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일 타입별로 필수 집안 정도를 구분을 하고 적절한 시험법을 KSF나 ASM 기준으로 제안을 하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의 경우에서는 이제 국가건설기준 KDS 11-10-10의 집안조사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해설이 있고 이제 도로교 설계 기준 해설이 있는데 이제 이 집안조사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검토를 했는데 이제 국내 경우에는 뭐 이제 해상 연역 그러니까 해상 풍력 집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비조사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그리고 본조사 그러니까 실시 설계 집안 조사겠죠. 보통 이 2가지 단계로 집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국내 기준 역시 예비조사와 본조사라고 구분이 돼서 정리는 뭐 어떤 걸 해야 된다라고 비교적 정리는 잘 돼 있는데 그냥 프로퍼티를 측정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현재 여기 어느 기준에도 없고요. 저희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은 대부분 표준 가립 시험 결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콩가립 시험 위주의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현장 시험의 경우 이제 DMV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은 콩가립 시험을 통한 연속적인 데이터 추출이 필수적이고요. 뭐 기타 프레셔미터나 딜라토미터 또는 현장 전달파 속도 측정도 병행할 것을 추천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프레셔미터나 현장에서 전달파 속도 측정하는 거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도 반영을 하고요. 이제 표준 가립 시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저번 회의 때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요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좀 자문도 많이 듣고 이제 고민한 결과 이제 현장 시험의 경우 국내 경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예비조사 단계와 본조사 단계로 구분이 되고 예비조사는 당연히 시추조사가 병행이 되고요. 이제 시추조사도 작성 단계에서 당연히 이 현장에서 이제 표준가립 시험 수행이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표준가립 시험은 예비조사 단계에서만 수행하는 걸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설계 본조사에서는 이제 반드시 모든 기피에 대해 콩가립 시험을 수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조사의 경우 실내 역학 시험을 위해 모든 기피에 대한 올 샘플링 역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실내 시험의 경우 이제 기본 토속 및 집안 조건에 따른 역학적 특성 평가 방안을 KSF나 ASTM 기준으로 제안을 하고요. 크게 강도 정수, 변형수, 기본 토성 외에 강도 정수, 변형 특성, 반복 하중화의 거동 특성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예, 제가 현재 짠 이제 집안조사 분야 저희 기성 보고서 아웃라인 집안조사 분야만 봤을 때는 최초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을 넣고요. 이제 필수 집안 물성치 DMV 가이드라인 기준에 필수 집안 물성치에 대한 내용을 넣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안조사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나눠서 서술을 하고 이제 물리탐사 현장에서 원위치 관입 시험 그리고 샘플링 및 실내 시험 이런 순으로 저는 이제 개성보고서 집안조사 분야는 제가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은 파일 및 모노파일 설계 분야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네,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이 부분은 이제 김성렬 교수님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이제 국내외 설계 기준을 현재 비교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ISO 설계 기준을 기초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현재 정리를 하셨고요. 이제 DMV 기준으로도 현재 이 파일 및 모노파일 설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비교해서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제 ISO 기준 역시 연결됐고요. 보시면은 이제 ULS Ultimate Limit State와 ALS 이제 거기에 이제 SLS까지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아마 검토를 할 예정이실 것 같고요. 예. 요 기준 현황을 보시면은 뭐 IC 기준, ISO 기준, FHWA 기준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현재 비교해서 검토를 하셨고요. 네. 이제 세부 연구 내용으로는 최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말뚝의 지지력 및 성능 평가법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말뚝과 관련해서 이제 내진 설계 방법 역시 제안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제 ISO 설계 기준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국내 집안 및 하중 조건을 고려한 축반약 지지력 및 집안 스프링 곡선 산정법을 제안을 하고자 하고요. 집안 스프링 곡선에서 동적, 정적 하중 조건, 무리말뚝 효과 등을 고려 방안 역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DMV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ISO 기준과 비교 정리해서 지지력 산정법, 집안 스프링 곡선을 제시를 하고자 하고요. 상부 구조물 모델링을 위한 파운데이션 스티프니스 산정법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ISO 같은 경우에는 말뚝의 부분 저항 개수를 이제 익스트림 조건에서는 1.25, 노멀 케이스에서는 1.5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예, DMV의 경우에는 이제 말뚝 지지력에 대한 저항 개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횡방향 허용 지지력 결정을 위한 중요한 허용 변이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말뚝 성능 기준을 제시를 할 예정이며 말뚝 허용 지지력 결정을 위한 안전율 및 허용 변이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ISO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내진 설계 일반 기준에 따른 설계 하중 산정 방법을 제시를 하고요. 이거는 말뚝과 관련된 이제 내진 설계 분야이고요. 이제 기초 구조물의 종류별 내진 등급 정의, 기능 수행 및 붕괴 방지 수준을 정의를 하고 기능 또는 붕괴 방지 수준의 기초 구조물의 성능 수준을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지대 추현욱 교수님이 정리해 주실 이제 석션 기초 관련 내용이고요. 이제 석션 기초 관련 내용은 뭐 국내 설계 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고요. 이제 관입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석션 기초의 관입성 검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수직 및 수평 지지력 산정 방안 및 이제 장기 거동 시 고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이제 저희가 작성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들입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설계 기준들을 비교를 하고 있고요. DMV는 저희 학교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팀은 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ISO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을 구매 요청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석션 기초 설계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제 DM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검토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DMV ST0126 기준으로 현재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DMV RPC212 기준으로 그리고 석션 기초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을 현재 이제 이와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EC 기준,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의를 했는데 이 IEC 기준에는 석션 기초 항목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ISO 기준 석션 기초 관련 일반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두희 교수님이 정리하신 집안 및 기초 내진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이고요. 이것도 어제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DMV 가이드라인은 이제 학교에서 다운받으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단체 카톡방에 박두희 교수님 올렸는데 이제 대만 OWT 중국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내진 설계 기준을 참고를 하신 예정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이 번역 요청을 어제 하셨는데 또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반 스펙트럼 산정에 있어서 UHS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이제 박두희 교수님 판단하셨고요. 이제 UHS를 허용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요 안반 스펙트럼 산정에는 UHS를 허용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1차원 집안응답 해석 절차서를 이제 기존 모델들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 이력 해석 관련 절차서도 제시를 하고요. 액상화 평가 가이드라인 역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액상화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 뭐 협의를 해야겠지만 여기 N160 기준이니까 이것도 출시값 기준, 출시값 기준으로 아마 반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초 공통사항으로 이제 한계 상태 정의 내용도 포함하고자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 하중 평가 이제 영향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뭐 DMV 기준이 됐든 뭐 어디 기준이 됐든 이제 정량화된 이제 반복 하중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정량화된 기준을 제시를 마지막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코멘트나? 추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팀도 지금 같은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책임자끼리만 발표를 하는데, 저희 발표하실 때 그 팀 내에서 다른 분들이 작성했던 내용은 미리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예, 질의응답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달만 하시면은 회의가 또 공전이 되거든요. 예, 예, 팀도 반드시 이제 그 팀에서 뭔가가 제공이 되면은 그 대표성을 가지고 방어도 하시고 아니면 교통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정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정식 교수님 파트가 여기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아까 그 하중 계수하고 이제 재료 계수 부여하는 부분을 지금 최현욱 교수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지금 공정식 교수님께 지금 의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 하중 계수, 재료 계수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한계 상태에 대한 표기법. 음, 이게 지금 현재 그 플래거리즘하고 같이 지금 부여가 돼 있고 연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개수 부여 각 코드별로도 또 막 다 혼재가 돼 있어서 좀 공통된 어떤 일관성 있는 그 라인을 좀 잡아야 돼서 여기는 이제 공정식 교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좀 의견을 주셔가지고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이트 클래스 인덱스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국내 인덱스 체계하고도 지금 맞는 상황인가요? 사이트 클래스 인덱스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아까 집안 분류할 때 S, 뭐 H 그렇게 분류해 놓으셨던데, 표로. 요거. 음, 이 국내 분류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솔직히 국내 분류 체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발주처에서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해외 규정 여러 군데 이제 파편화된 형식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은 전 국내 기준 체계하고도 부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게 곤란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국내 이제 기준 체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진 파트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이 문제는 지금 해상에 있는 고정식 지지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지는 반드시 이도영, 박두희, 이승호 이 3인이 지금 동의가 돼서 협의된 상태로 같은 방향성을 맞춰 가지고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시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 있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해양환경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 공유 그러면 풀어주시면 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 다 풀어져 있고, 바로 지금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래요, 제가. 문주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좀 확인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공유 파일 보이시죠? 공유된 걸로 좀 확인하고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유홍욱입니다. 저희 이제 책임자는 이승호 교수님이신데, 오늘 제가 이제 좀 대신해서 이제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좀 적어놨고요. 추가 내용을 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기존 전차 때 말씀드렸던 거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내용으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해양환경 파트는 크게 이제 해양환경의 이제 가이드라인과 세굴심, 세굴에 관해서 이제 두 파트로 크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 저 전남대 유용호 그리고 군산대 김영석 교수 그리고 모두 참가해서 하고 있고요. 유용인 저와 김영석 교수가 이제 해양환경 파트에 좀 주로 하고 있고 이성호 교수하고 그 파트에서 세굴심 위주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 이성호 교수님 체크해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국내 기준에는 이제 항만 어항 설계 기준이 이제 그 파랑 저희들이 그 해양 환경 파트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요. 국외 기준에서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DMVHL 부분이 이제 많은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위주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기준들을 이제 다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 지난번에 다 언급을 드렸는데요. 조금씩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구해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 위주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DMVJ라고 API 그리고 ABS 이 국외 기준에서는 세 개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비교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고로 그 이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설계사들이 좀 있어서 좀 먼저 컨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그 기준을 많이 주안을 두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좀 먼저 협의를 계속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역시 이제 DMVCL이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좀 확인을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다른 요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많은 지금 이번 단계까지 좀 하고 있는 거는 비교에 많은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서 어디가 좀 상충하고 또 어디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잘 되어 있고 어느는 좀 없는지를 좀 많이 비교하면서 그걸 계속 취합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가이드라인하고 계속 비교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항설 위주로 하고 있고 설계 요소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비교 위주로 좀 많이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구 조건이라든가 또 쓰이고 있는 모형에 대한 분류로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지난번 아까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약간 세부적으로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약간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있느냐라는 거 체크를 이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아까 이제 김용준 교수님께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과다하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제 그거를 이제 원본 기준으로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 구했던 지금 확보된 이제 자료 위주에서 그걸 좀 섹터적으로 계속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발전기 회사에서 그 디자인 리콰이먼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아마 고려대에서 그 배윤혁 교수하고 김명 교수님 오셔서 발표를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참여를 못해서 유튜브를 사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곧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인 리콰이어가 이제 저희 쪽도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계속 좀 하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좀 추진하려고 저희는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보긴 하는데 어디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이제 또 같이 잘못하다가는 너무 이제 그 해외 기준에 너무 쫓아가고 너무 유사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언제나 좀 주의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환경 파트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선적으로 좀 검토한 부분이 이제 조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준하고 이제 DMV와 좀 상이한 점도 좀 체크를 하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값 차이가 크진 않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때 어떤 차이와 어떤 게 적합한지 예를 들면 지금 조이 같은 경우는 항설 같은 경우는 약 최고고주의하고 약 최저조조의를 이제 보통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는 4대 분조를 하고 있는데 DMV는 이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최극 천문고조위하고 최극 전문조조위 HAT, LAT라는 걸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어떤 게 이제 비슷하고 또 어떤 게 이제 사실 근데 이 DMV 룰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많이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 맞출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폭풍해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일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수치 모형을 해서 이제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DMV에서는 그냥 그 스톰 서지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비교 검토한 걸로 해서 아주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오히려 조금 더 빈약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해일고를 할 때 이제 이 스톰 서지라 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모형을 이제 돌려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면 저희 기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참조를 하고 그 부분이 다른 쪽과 이제 뭔가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지진해일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좀 모호하긴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이승호 교수님한테 듣기에 지난 회의 때 지진해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 기준이 약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그 지진해일에 대한 위험 여부 역시 이제 TM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해일에 대한 부분은 위험 여부 판단 후 이제 검토 고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요거 역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꼭 그 만약에 없다면 설계 기준이라든가 국외 설계 기준도 없다면은 연구들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용한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해안 환경 파트에서 이제 해양 그 조건을 하고 있고요. 세굴심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제 네 가지를 위주로 지금 현재 확보된 자료 위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세굴심하고 이제 세굴 범위가 API, ABS는 아예 언급이 좀 없고요. 그래서 DMVGL과 항설 위주의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약간 특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계심과 세굴 범위를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검토를 했더니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항설 기준이 좀 더 상세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DMV 같은 경우는 그냥 퉁쳐서 그냥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구경과 대구경의 이제 파일을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건을 구분 나와 있습니다. KC 넘버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좀 가지고 어떤 게 좀 맞는지 그래서 물론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구분을 해서 하는 게 좀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내 기준이 좀 상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이 구조물의 특성도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항설에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좀 파일 형식 외에도 약간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물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구조체에 대한 부분에 뭐가 적합한지를 좀 계속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검토와 이제 세굴 범위 역시 이제 좀 차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보는데 대외적으로 이제 연구도 좀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기준만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경우하고 이런 걸 좀 보면서 어떤 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더 적합한지 그리고 이제 이 파일형 우리 구조물 형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한 구조물 형태가 이제 명확히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거에 있어서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계산식을 저희들이 좀 하나씩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기준 기반에 대해서 국외와 국내 기준을 보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이제 논문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논문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고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파일 직경에 따라서 이제 계산식이 좀 비교가 있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적으면 어떤 값을 보편적인 값을 어떤 그 기준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값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을 봐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기준을 뺀 조건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하나씩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준을 따라가면서 보완을 해가는 방식을 너무 이제 하나의 뭐 좀 독특한 연구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약간 부합되면서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그 국외 기준이라든가 국내 기준에
약간 이제 중첩되면서 거기에 보안 개념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튀지 않는 이제 그런 기준의 조건이 부합되는 거를 이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세굴심 부분은 캐시 넘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경향성 분석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지진 해일 부분입니다. 이제 지진 해일은 이제 지난 그 전차 회의 때 저희들이 이제 지진 해일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이제 보고 있고요. TMB와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을 봤더니 그 이제 저희가 발생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파란 특성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게 어느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부분이 조금 고민입니다. 그 좀 참고로 그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 설계 기준들이 지진 해일은 이제 영향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폭풍 해일하고 이런 게 좀 섞어져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딱 한다라는 게 상세적으로 좀 나와 있지는 않은 그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진 해일하고 폭풍 해일은 보통 이제 수치 모형에서 나와 있는 값을 고려해서 언급을 하는 게 이제 또 우리나라 기준의 좀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이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에. 왜냐하면 이제 그 모형이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모형 기준도 DMV라든가 특히 이런 쪽에서 아주 매우 좀 피곤하게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명시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DMV실도 고려 대상이라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설계 파고에 따라서 그냥 그 조절에 따라서 이제 이론을 제시하라는 API 같은 경우 있는데 그걸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지진해일을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솔리터리 파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진해일파가 이제 하나 독립파처럼 이제 오는 경우가 좀 고립파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진해일 내용이 이제 많이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같이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솔리터리파 대형파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진해일의 개념을 좀 더 어떻게 넣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항설 기준은 이제 결국 API에 나온 내용을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진해일 부분 같은 부분은 지금 API의 모든 기준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그 기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하고 있는데 API 기준을 이제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하면서 이게 과연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쓸 때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거를 지금 사실 여러 조금 다른 논문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파랑 이론을 분명히 이제 하게 된다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썼을 때 있어서 그게 문제 없는지. 근데 다만 이제 아시겠지만 이 논문을 가져다 좀 언급을 해놨는데 이게 설계 기준으로 딱 달랑 가져다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인에서 그 주간에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맞춰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초안 다음에 좀 미리 좀 언급을 해서 분한 수집을 좀 하자라는 세부적으로 좀 연구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자라고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타 논의사항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이제 지진해일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진해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외력 산정 부분을 이제 해가지고 다른 파트들한테 저희들이 좀 드려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진해일에 대한 어떤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 고려 범위라든가 방법 선정이 아주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약간 좀 다 API 쪽에 약간 기대고 있다라는 게 좀 저희들한테는 썩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좀 상황이고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재 저희 이제 조건들이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기 회사에 좀 많이 의존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좀 자문 형태로 지금 저희들은 많이 좀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무조건 이제 열어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어떤 게 좀 적합한지 그래서
사실 여러 이제 검토해야 할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출을 했었을 때 이제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현재 지금 초기 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저희 한 이 정도로 저희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기 해양 환경 쪽에서 아까 지금 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무현 교수님하고 배인혁 교수님 동영상은 이미 저기 유튜브 네네네. 녹화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지금 아까 집안 파트 추현욱 교수님 발표하실 때도 이제 지진 파트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진 해일 내진 파트는 지금 세 분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동일한 지금 방향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얘기하셔가지고 누구 한 분을 좀 대표자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협의만 하다가 교통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저 건의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그 이슈를 던지는 거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좀 대표성을 띠셔가지고 나중에 회의할 때도 좀 요 그룹 내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그 단장님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 저희 의견을 나눴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다른 네, 이제 파트들하고 좀 얘기를 한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네, 이성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팀원들한테 좀 약간 요구를 좀 하셨어요. 좀 빨리 좀 이건 빨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 큰 틀에서라도 좀 잡고 이렇게 네, 다른 세부들과 좀 교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실험 저기 논문 참조를 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추현욱 네. 교수님 아까 발표 자료도 일부 이제 실험 데이터하고 같이 혼재된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구할 때는 그 실무자들이 보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특히 이제 기존에 저희 실무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범위의 식을 쓰지 않고 그 다른 식을 저희가 제시해야 될 경우는 그 보고서 내에서 비교 그래프 형식으로 한번 비교하고 그 제안을 해주는 거가 저희를 위해서도 좀 안전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대체 이제 기존의 식 레인지 대비해가지고 뭐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 좀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거가 그 저희한테도 좀 안전측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류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 자료 중에 14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파일에 대해서 미리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가 아마 서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그 세 글씨만 오늘은 보여드렸는데요. 다른 파트들도 이게 만약에 이격이 좀 있다라는 거를 되도록이면 네, 정량적인 걸 좀 보이기 좀 편하게.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발주처를 좀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다는 건 당연히 그냥 선택했어가 아니라 왜 어떤 고민의 과정에서 선택했다라는 거를 좀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비교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방법론을 좀 계속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교수님, 우리 저 그래프 포맷은 그래프하고 표 포맷도 따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특별히 이제 그런 건 없고요. 네. 뭐 보고서도 사실 한 점 보고서도 특별히 양식은 없습니다. 자유 양식입니다. 이거를 안 정하면은 이게 일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내버리도록 그래프하고 표 포맷 좀 정해서 그냥 배부해 버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네. 보고서하고 설계 기준, 설계 가이드라인 양식 만들 때 네. 표하고 그림 양식 뭐까지 네. 포함시켜가지고 배포하겠습니다. 그래프하고 표 양식은 오늘 정해서 좀 배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아마 시시각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실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생성되면은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더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그럼 이제 시공민 유지관리 발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김승윤 교수님 혹시 자료 공유 되시나요? 저희 거? 아, 제가 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예, 진행하겠습니다. 어, 연구 목표, 연구진 구성에서부터 진행사항, 논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연구진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공 분야는 박노준 OWC, 현대건설의 최재형 박사님, 그다음 저 대우건설 백용태 박사님, 한국성급의 박진호 박사님, 박진호 선임, 그다음에 우정관 책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용역기관은 현재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설계 관련 하중 계수, 재료 계수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 시공할 때 품질과 공용 중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먼저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 좌표라든지 제작 단계의 강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품질 기준, 특히 운송 및 설치 단계에서 요구되는 인양, 진수, 고박,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 운영 단계에서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게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인데, 일반 사항으로는 일반 콘크리트, 철근 공사, 거푸집, 동발이가 있을 수 있고요. 해상 풍력에 해당되는 콘크리트로는 수밀 콘크리트하고 수중 콘크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음영으로 해놓은 것들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해양 콘크리트라든지 유동화 콘크리트는 일부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설치 부분에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다시 체크를 하면서 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지지 구조물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제작 공차, 용접, 특히 용접에 대한 자격, 용접 재료, 그다음에 용접의 절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비파괴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볼트 및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장 및 방식, 그다음에 수밀성, 그다음에 T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송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일반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최적화된 작업 가능 일수가 되겠네요. 작업 가능 일수, 산정 기준 수립, 그다음에 양중, 육상에서 양중하냐, 해상에서 양중하느냐, 그다음에 선적, 그다음에 고박을 포함한 운송, 그다음에 설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기초공사로는 현장 타설 말뚝, 기성 말뚝, 자켓 안에 들어가는 핀 파일에 대한 항타라든지, 항타하기 전에 그 자켓 파일에 대한 RCD 불착이라든지, 기성 말뚝에 대한 시공 부분, 그 다음에 석션 기초, 석션 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말뚝에 대한 수직도, 제하 시험에 대한 품질 시험, 그 다음에 그라우팅 타설, 그 다음에 이를 다 한 후에 설치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구조 검사, 모니터링, 유지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실시 부분, 방 부식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관리 부분, 지지구조 손상의 종류, 그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부 연구 계획입니다. 강제 지지 구조물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방구조 제작 및 공차 규정 조사를 분석을 하고, 용접사의 자격, 용접 재료, 용접 절차, 그다음 비파기 검사에 대한 용접 볼트 연결 규정에 대한 조사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장 및 방식 규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지지 구조물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는 콘크리트에 대한 배합, 타설, 양생에 관련된 규정 조사를 분석을 하고, 해안 콘크리트 요구사항 조사 분석이 있겠습니다. 다음 지지 구조물 운송 및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로서 해상 작업 조건과 관련된 규정 조사 분석, 양중, 선적, 운송, 설치에 관한 규정조사 분석, 그다음에 기초공사 및 품질 시험에 대한 규정조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구조 검사, 모니터링, 유지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안전점검 규정조사 분석, 방부식 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조사 분석이 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세부 연구계획 상세로서는 해외 해양 구조물 방구조 콘크리트 제작 기준을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DMV라든지 ISO를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법 시방서 조사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 그다음에 표준 시방서, 항맛 어항공사 시방서, 그다음에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사에 대한 전문 시방서, 그다음에 농어촌 공사 전문시방서, LH 토지주택 전문시방서, K워터 전문시방서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고속도로 이하부터는 여기 K워터 전문시방서까지는 크게 해당되는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동일하고요. 진행 사항은 지금 시공 지침 세부 목차를 작성을 했고, 제안서 목차별 해당 기준을 선별을 했으며, DMV에 관련해서 해당 기준 범위를 추려냈습니다. 따로 교수님께는 저희가 그 DMV 관련해서 번역해야 될 항목들은 저희가 시공유지관리 파트 부분 아까 지금 보여주셨듯이 따로 드렸고요.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 구매하고 번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DMV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구매를 할 건 없을 것 같고, 번역도 제한적으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다시 해서 저희 해당되는 부분들만 번역을 하는 걸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저희 연구진에서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예산 사용 상세 부분, 여비 관련돼서 선지금 지급 예정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랬고요. 시공기준 개발을 위해서 이제 기술 영역사, 그러니까 번역된 부분들을 정리를 한 영역사를 선정을 하는 게 지금 업무가 시급한데, 이를 위한 이제 어떤 프로세서, 절차를 좀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저 김승준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실 부분이 것 같은데 바로 확인해 주시죠. 네네. 일단은 그 먼저 그 시공 그 아까 그 마지막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용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한정과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기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계약할 때 필요한 왜 저희 과업 지시서라든지 뭐 예산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양식을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네. 지금 시공팀에서는 기술 용역비를 4,800만 원을 이제 잡으셨어요. 네. 그 예산 범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뭐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이제 용역사 계시면은 가업지서와 예산 내역서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이제 보내주시면은 이게 아마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토목학회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한 서류나 추가 서류 이런 것들 다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예, 그 서류는 어떻게 저희 그 위원장 최재형 박사님께 전달이 되실 건가요? 제가 그 최 박사님하고 우정관 그 간사에게 두 분에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경우는 지금 시공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국내 여비가 18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우는 이제 연구자로 참여하시는 분이 어, 박노준 대표하고 이제 이승호 교수님, 뭐 우종관 간사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전문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우종관 과장에게도 얘기는 했는데 여비의 경우는 이게 이제 직접비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연구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차나 이런 것들은 그 표에 이름이 안 써 있지만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름이 적혀버리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안은 이제 예를 들면 최재형 박사님이나 백영태 박사님의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자문비를 이제 인건비로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 자문비에 쓰신 여비를 얹어가지고 자문비 처리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비라든지 뭐 숙박비 같은 경우는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그 내역을 좀 정리해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그 비용을 자문비에 얹어가지고 자문비 집행할 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의비가 300만 원 잡혀 있고요. 저기 시공민 유지관리팀은 그래서 회의비도 마찬가지로 요 회의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목학회에서 발급하는 이제 체크카드, 법인카드로 이제 집행을 하셔야지 요 비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각 팀에서 법인카드 한 장을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주로 쓰실 건지를 정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시공유지관리에서 답신을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답신을 대부분 팀에서 안 주셔가지고 제가 회의 말미에 다시 한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에서 카드 수령하실 분을 한 분을 정하셔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각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접비, 그러니까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셔야지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비의 경우는 이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이제 여비가 지급이 가능하니까 오늘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꼭 법인카드를 사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체크카드는 이 계좌에 돈이 있어야지 쓸 수가 있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쓰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선금 신청 경우는 조금 행정이 좀 꼬여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뭔가 이 계약할 때 저희 좀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 증액 지금 이제 프로세스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하고 선금 신청 부분이 좀 꼬여서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최대한 빨리 지금 해결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성금이 들어오면 입금이 되면 바로 모든 팀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경비를 쓰실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쓰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네, 다만 여비는 어쨌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비는 지금 일단 개인 카드로 쓰셔도 나중에 저희가 경비 처리를 다 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구매 관련해 저기 DMV는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번역 지원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협의가 되셔야 되는? 예, 일단은 DMV 기준은 박진호 박사님이 한 2주 전인가 예,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뭐 수십 건을 다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네네. 아마 저는 그래서 팀 내에서 다 공유하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마 박진호 박사님이 다 갖고 계시니까 번역 지원 그래서 범위도 저희 파트에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유해 말씀을 드리면 번역은 예, 지금 시국민 유지관리는 번역비 잡혀 있는 건 없고요. 예,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표에서는 예. 지금 총괄해서 번역비는 지금 2,200만 원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설계도 번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전체 팀에서 번역비가 2,200만 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번역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5건 정도로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팀에서 좀 페이지를 조금 선별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 내에서 좀 번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지금 진행 내용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2개가 있는데요. 지금 작업 불능 일수 산정하고 그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업 일수 산정도 좀 감안. 잘못 오기고요. 작업 가능일 수도 네. 그때 이제 이동하고 그다음에 저기 해상 대기 작업하다 보면 저희 해상 대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해상 대기하고 해상 철수하고 그 기준도 좀 같이 포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 작년에도 보면은 이제 육상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제 발주처에 많이 계셔가지고 그 작업 일수 산정할 때 도통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LT 선보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영창 거 그 작업하다가 상판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리프팅 기준 파트는 좀 상세하게 전체 플로우를 좀 좀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좀 확인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같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잠깐만 이게 구조 쪽인지 저기 시공하고 유지관리 쪽인지 모르겠는데 강제 그 비교표는 어느 쪽에서 하죠, 우리? 저는 구조 파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더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코멘트 있으시면은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없으시면은 시공의 유지관리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조 파트의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지호 박사님이 지금 진행하실 거고요. 교수님께서 진행하실 거고, 지금 외부에 계셔가지고 화면은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문지호 교수님께서 보시면서 화면을 넘겨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자료 공유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찾고 있습니다. 예. 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그럼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대학교의 문지호입니다. 오늘 최동호 교수님께서 수업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구조 설계 분야의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발표는 연구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 및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 진행 사항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괄에서 DMV ST 0126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 분야도 DMV ST 1206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목차 그리고 작성해야 될 주요 내용 그리고 담당자를 저희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담당자는 거의 정해지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지금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그 후에 공식적으로 담당자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진행은 크게 보면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DMV ST 0116의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그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DMV ST 0116을 보시면 각 내용에서 DMV 뭐 RP라든지 이행 기준이라든지 ISO, IEC 기준들을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적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이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나의 책으로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므로 그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 이게 알맞게 가져와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게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표로 작성한 걸 좀 보여드리면, 뭐 4장은 기본적으로 강구조가 되겠고 4.1은 강구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사실 적용 범위, 적용 구조,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대상이 모노파일 자켓 트라이포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감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강제의 선택인데요. 온도에 따른 강제 선택, 그리고 볼트 용접 재료의 선택은 DMV ST0116 4.2절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국내 수준에, 그러니까 저희 국내의 현실에 맞도록 하는 거는 저희가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ST0116에는 지금 뭐 스페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사실 구분을 좀 지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4.3부터가 시작하는 저희가 ULS 부분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일반상, 그리고 쉘, 그리고 뭐 튜블라, 뭐 이런 쪽은 저희 킥오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좀 자세하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4.6, 4.7, 4.8, 4.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빔이라든지 라티스라든지 볼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빠뜨리지는 않을 예정이나 DMVST 수준에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풀어갈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4.10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용접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용접 요구 사항과 설계 방법, 그리고 FLS에서는 뭐 SM 곡선이라든지 뭐 누적 손상, 그리고 뭐 피로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박연철 교수님께서 상당 부분 진행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2가 볼트 부분이고요. 그리고 4.14하고 4.15는 저희가 ALS하고 SLS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괄에서도 정의를 해야 되지만 강구조 쪽에서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6, 4.17은 부식 방지, 제작 설치는 시공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 콘크리트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어, 그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저희가 TP 구간의 콘크리트 부분인데 사실 DMV ST016에는 콘크리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5.1부터 실제로 5.11까지 있고 사실 5.11은 컨스트럭션이니까 빠질 부분이고요. 5.5에서 5.10 부분의 내용들이 사실 저희가 TP 구간의 콘크리트 플랫폼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지금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콘크리트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는 지금 좀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라우트 커넥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풀로 번역하고 그리고 참조된 그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희가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ULS하고 FLS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그라우팅 오퍼레이션 부분 6.7은 저희가 지금 삭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가 DMVST 0116은 부분적으로 많이 지금 번역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 부분하고 그 튜뷸라 스트럭처 그 부분하고 피로 설계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진 설계 분야 주요 목차 분석을 이도현 교수님께서 수행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했고요. 가스앤 오일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ISO 19902와 19901-2 이 부분에 대한 목차를 분석을 하였고 그리고 그 한국성급 보고서 내용 중에 저희가 국가건설기준센터 형식에서 우리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내진 설계 공통 적용 사항이 그 국토부 고시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를 활용해서 거의 작성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뭐 기존의 ISO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동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집안 분야와 어, 조만간 인터페이스를 해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ISO 기준으로
그 가는 것도 저희 뭐지? 내진 설계 고통 적용 사항하고 좀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요거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는 아마 이동 교수님하고 그리고 집안 쪽에 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비교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상세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고, 목차 관련해서는 내진 설계 분야 집안팀과 협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은 지금 016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총괄해서 이걸 하고 계신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럼 저희가 받아오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ISO 19901-2가 이동 교수님 없다고 하셔서 혹시 요거를 가지고 계신지 그거 좀 궁금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이상 구조 설계 분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승준 교수님 그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일단 번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번역해야 되는 도서를 5권 정도는 먼저 좀 추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최대한 신속히 할 건데 아마 DMV ST0126은 거의 모든 파트에서 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선적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거는 같이 공유할 내용은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번역은 번역 업체에 이제 일괄 그냥 발주를 할 건데 아마 그 업체하고 저희가 성금이나 잔금 이런 성금이나 잔금의 지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좀 해야지 빨리 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번역 업체에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거의 70% 이상의 성금을 요구하면 사실 좀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업체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DMV ST0126은 가장 우선적으로 좀 번역을 해드릴 거고요. 외우면 되지만 혹시 좀 가능하시면 챗 GPT 같은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분 좀 진행을 먼저 좀 해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아까 강제 비교표는 약간 좀 그 방향이 좀 약간 상이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애초에 이게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각국의 강제 분류표를 다 집계를 해가지고 등가의 강도 아니면 파괴 에너지, 화학 조성을 분석을 해서 그 각국의 강제가 우리나라 코드 강제를 했을 때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한국 선교회 박진호 그 선임께서 일차로 작업을 하신 게 있어요. 네,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자료가 있다고는 내용은 네, 들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중기 후기쯤 돼가지고 그때 중국에서 이제 강제를 다 빨아들이는 바람에 각국 강제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강제 어떻게 구한 강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스펙 테이블이 왔을 때 그거를 지금 우리 용도에 맞춰 참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음, 주로 거기 원래 DMV에 나와 있던 거는 어떤 운도나 이런 것에 대해 강제 선택 기준이었는데 사실 네, 그거 외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디 타국에서 강제를 수입해왔는데 이게 네, 우리나라의 어떤 강제하고 매칭이 되는지 이러한 맞습니다. 내용을 네, 강제, 추가를 하시라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거. 그다음에 이제 얼티메이트 아까 이제 목차 보여주실 때 얼티메이트 리밋 스테이트 이렇게 지칭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지칭은 지금 저희는 지금 다 어떻게든 다 알아듣는 소리긴 한데 이게 실무 엔지니어들이 볼 때는 전체 보고서에서 동일한 형태로 지금 작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포맷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공정식 교수님의 좀 가이드를 좀 받으셔가지고 방향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 교수님께도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주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로 평가가 아까 그 피로 인덱스는 좀 나왔었는데 피로 평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따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 네,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트는 이게 저희가 그 RFP 하는 작업 때 원래 그 빠졌어야 됐는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발주처하고도 저희가 발표를 협의하면서, 그러니까 뭐 착수회의 등 협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파트는 우리나라의 현재 그 콘크리트로 제작된 그 해상풍력 발전 지지 구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그 TP 인근의 그 플랫폼 슬래브 정도에 국한해가지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간소화된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 기준상에 나와 있는 모든 목차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뭐 네, 거기에 뭐 콘크리트는 FLS를 회사에 뭐 적용 뭐 할 음,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음, TP를 할 때 목차 중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뽑아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자 감사합니다. 혹시 김승준 네, 교수님 우리 공지 감사합니다. 내용 있으신가요? 뭐 특별히 없고요.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산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연구비 카드 수령 이제 하실 분 다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금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안내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통합학회 컨벤션도 좀 말씀해 주시죠. 토목학회요? 네, 지금 저희 토목학회 컨벤션이 있어요. 컨벤션에 이번에 그 지지구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 파트별로 그 발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지반, 통합화중 해석, 그다음에 해양 환경,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어 있는 항목 5가지고요. 그다음에 내진 파트도 따로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도영, 박두희, 이승호 교수님 3분 좀 얘기하셔서 그 3분 중에 한 분이 내지는 따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전문 세션이라고 해서 네, 한 3개 세션 정도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요. 그럼 각 네, 세션에 발표 한 6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저희 연구단 포함해서 뭐 그렇게 하시죠. 3개 정도 하실 건지.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 한 하시고, 세션은 예, 저희 내부 회의 네. 목적으로 하고 두 세션 정도는 외부 전문가 초청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 건지. 그 작년에도 세션 4개가 꽉 저희 찼어요. 4개 했어요. 예, 작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리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 하루에 다 하지 말고 좀 이틀로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요? 예,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루에 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뭐 세션 하나는 저희 연구단 세션하고 예, 뭐 2개나 3개 세션은 전문가 세션으로 하되 뭐 이틀 나눠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뭐 일정 관련해서는 뭐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회의를 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좀 온라인 회의로 지금 진행해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면 회의를 2주 후 정도에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자는 이제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일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기서 협의를 할 거예요? 아니면 단체 톡방에서 좀 다시 안내를 드릴까요? 그 좀 바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단체 톡방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알겠습니다. 해도 잡아도 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단- 그럼 제가 단체 톡방에 일정 공유 드릴 네, 테니까 그 투표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 중 늦어도 뭐 내일 정도는 다시 일정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회의 내용은 이 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받으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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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